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어라? 1단원 제목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네요. 1단원 제목은 분명히 분수의 나눗셈이었죠. 이번에 2단원에서는 분수가 아니라 소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8쪽에 왼쪽에 있는 만화를 한번 봐보세요. 만화를 보기 전에 잠깐, 조금 전에 단원 제목을 봤는데 소수의 나눗셈이라 그랬죠. 분명히 1학기 때도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 있었는데 2학기 때도 또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되었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소수, 소수 나누기 소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학기 때는 위에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2학기 때는 밑에 2개, 즉 어떤 수든 소수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만화를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가 사슴벌레를 키우나 봐요. 사슴벌레 애벌레가 처음에는 1.2cm였는데 4.8cm가 되었네 라고 합니다. 그림을 봤더니 정말로 사슴벌레 애벌레가 굉장히 작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4.8cm로 훌쩍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잘한 건 알겠는데 현재 길이는 처음 길이의 몇 배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배일까? 몇 배일까를 물으면 항상 어떤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나누기를 해주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정말로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소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수란 무엇일까요? 소수란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한 겁니다. 원래 어릴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수는 1, 2, 3, 4, 5 이렇게 생겨있는 수죠.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0이라는 숫자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0과 1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다른 2, 3, 4, 5 이런 자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민하다가 소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30cm 자 또는 15cm 자를 이용해서 소수를 곧잘 찾곤 하죠. 그러면 11.5cm는 어디쯤일까요? 한번 찾아볼래요? 찾았나요? 네, 맞아요. 11.5cm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11과 12 사이에 있는 많은 작은 수 중에서 딱 절반에 있는 11.5cm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수라는 게 1보다 작은 수라고 했죠? 그런데 11.5에서 앞에 11은 소수 부분이 아니라 자연수 부분이고요. 점 뒤에 5라는 숫자는 소수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점이 하나 위치하는데요. 이 점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어떤 이름이냐? 이 점은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소수점일까요? 네, 그냥 소수 앞에 있어서 소수점이에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수들은 자연수 부분에 소수 부분을 합쳐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17.9, 8.9, 17.0 이 세 수가 다 자연수 부분이 있고요. 소수 부분이 또 존재하죠. 17.9를 볼게요. 17.9는 17인 부분이 자연수이고 점 뒤에 9인 부분이 소수인 거죠. 0.9라고 읽겠습니다. 8.9에서는 8 부분이 자연수이고 0.9가 소수인 거고요. 17.0에서는 17인 부분이 자연수이고 뒤에 점 0이 소수인데 0이라고? 0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뒤에 소수 부분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7.9, 8.9, 17.0을 각각 아래 30cm 자에 위치시켜 볼게요. 17.9는 여기에, 8.9는 8과 9 사이에, 하지만 9에 가깝게, 17.0은 소수 부분이 없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17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와 소수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네, 요런 와플을 구웠다고 해볼게요. 와플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서 나눠 먹어야 돼서 이렇게 한 조각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양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네, 4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분수와 소수는 서로 모양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지요. 4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나나요? 네, 밑에 있는 이 분모란 애를 소수로 바꾸려면 10, 100, 1000, 만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4분의 1의 분모와 분자에 무엇을 곱해야지 소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일단 4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도 10이 될 수가 없어요. 10은 안 돼요. 그러면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100이 될 수 있을까요? 네, 4에다가 25를 곱하면 100이 될 수 있겠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각각 25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얘는 4분의 1은 100분의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100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소수로 바꾸고 싶겠죠? 얘는 0.25가 됩니다. 반대로 0.25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100분의 25로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약분을 해서 4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는 같은 양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수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데 뭐하러 귀찮게 소수를 또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수의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소수는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는 자연수와 어떤 공통된 시스템이 없어요.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만약에 44,444라는 자연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똑같이 4가 5개 쓰여져 있지만 각각 자리에 따라서 나타내는 양이 다르죠.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1의 자리수에 있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수는 4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얘 4는요. 100의 자리에 있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수는 400이 되겠죠. 맨 왼쪽에 있는 얘는 무슨 자리에 있나요? 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4가 나타내는 거는 4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자연수에는 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가리키는 양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소수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리에 수가 결정되어 있다. 자릿수라는 게 자연수와 소수에 각각 있다는 겁니다. 얘도 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4가 가리키는 양은 0.004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4가 가리키는 양은 이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니까 가운데 4는 0.4를 나타낼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4는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4는 40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자연수와 소수의 공통점은 자릿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릿수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 때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666이죠. 근데 666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지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은 10배씩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은 10분의 1배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수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수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와 소수를 더한 게 되었죠. 이 소수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몇 배가 되나요? 역시나 10배가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몇 배가 되나요? 네, 역시나 10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수와 소수에는 어떤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릿수라는 게 있고 그 자릿수는 신기하게도 왼쪽으로 한 칸 가면은 10배가 되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10분의 1배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라는 거를 우리 생활에 종종 사용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건 소수만 가능하고 분수는 자릿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대신에 우리 분수는 분모와 분자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섭섭하신가요? 네, 그리고 저번 학기에 배웠던 나눗셈. 소수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만약에 25.5 나누기 55는 무엇이지? 라는 나눗셈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수는 25.5 나누기 5죠. 근데 결과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물음표 일단 한번 표현을 한번 해놓을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양쪽에 양팔적으로 달려있는 애들을 각각 소수점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앞뒤를 똑같이 이동을 시켜줘요. 자, 앞에 있는 애를요. 뒤로 한 칸만 이동시켜줄게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뒤로 한 칸. 그리고 결과의 소수점도 뒤로 한 칸 똑같이 해주세요. 이것을 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광고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앞뒤가 똑같은 소수점 이런 노래가 있죠. 네, 따라해보세요. 앞뒤가 똑같은 소수점. 네,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얘는 255 나누기 5가 되고요. 255 나누기 5는 뭐예요?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255 나누기 5는 51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니 51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위에 있는 요 물음표점, 물음표 이걸 알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51이라는 애는 지금 소수점을 하나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앞쪽으로 다시 되돌리면은 원래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이 물음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소수점을 한 칸 땡긴 바로 5.1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수점 이동을 이용한 나눗셈이었어요. 예, 다시 말하지만 노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소수점. 예. 그런 다음에 세로식이라는 방법도 풀 수가 있지요. 요렇게. 아니, 요 세로식은 자연수를 나눌 때 썼던 방법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연수를 나눌 때 썼던 방법인데 자연수와 소수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왼쪽으로 가면은 10배, 오른쪽으로 가면은 10분의 1배. 이런 시스템을 자연수도 가지고 있고 소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의 세로식 나눗셈을 우리 소수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 5로 나누네요. 2를 나눠볼게요. 여기는 나눌 수가 없어요. 0을 써주고요. 25를 나눠볼게요. 네, 5, 5, 25. 네, 빼면 되겠죠? 선을 하나 그어주고 빼세요. 그러면은 5가 하나 남네요. 네, 5를 5로 나누면은 네, 5, 1에 5. 이제 한 번 선을 더 긋고 빼면은 0이 남았죠?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끝내면은 절대 아니 됩니다. 네, 소수는 자릿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원래 나누어지는 수에 소수점 있었죠? 얘를 그대로 이 자리로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럼 답이 무엇이 되나요? 네, 0, 5.1? 네, 0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다시 수정해서 말하면 답은 5.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수의 나눗셈 부분에서 나눗셈에 대한 거를 알아봅시다. 우리 나눗셈에 대한 거는 이미 1단원에서 많이 했어요. 양을 뭐 기준으로 나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세로식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자, 양이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는 여기에 넣을까요? 여기에 넣을까요? 헷갈리는 사람 없겠죠? 여기에. 나누는 수는 이쪽에 놓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 이걸 배웠다 그랬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소수가 되는 경우,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자연수 또는 소수가 되는 경우 이걸 배웠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수점 이동을 이용한 나눗셈. 아까 앞뒤가 똑같은 소수점 그 노래를 이용하면서 자, 원래는 3.66 나누기 3은 1.2이다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한 칸 이동시켜 준 거죠. 그래도 모르니까 두 칸 이동시켜 준 거예요. 두 칸 이동시키고 답을 구했잖아요. 다시 소수점을 원래대로 뿅뿅 되돌려주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앞뒤가 똑같은 소수점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로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했죠. 세로식으로 나눌 때는 자연수를 나누는 방법하고 똑같이 해준 다음에 잊지 말고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소수를 모양을 바꿔요. 분수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다시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복습을 다 했으니까 교과서 28쪽, 29쪽 가운데 있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속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뭔가 만들고 오리고 얘기하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춤추고 뭐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같은 반 친구들인데요.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대요. 연극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이 많죠. 준비물 소품도 필요하고요. 배경도 필요하고요. 또 배우들이 입을 의상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하나씩 찾아볼까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인가 봅니다. 배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연극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네요. 배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음료수를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싶은가 봐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해 주는 거군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큰 테이블에 앉은 이 친구들은 뭔가 열심히 자르고 붙이고 리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이걸 옷본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천에 그대로 베껴가지고 옷을 만들 건가 봐요. 의상을 만들고 있는 이 팀은. 그리고 가운데를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팀들은 작은 사진들을 잔뜩 만들고 또 뭐 색칠 도구도 가지고 있죠. 무언가 소품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반장인가 하기 위해 장을 맡고 있나? 대본을 들고 배우들이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아, 여기 키 크신 분이 선생님이군요. 네, 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 너무 뜬금없이 물어봤죠? 가만히 그림을 보면은 말풍선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왼쪽 위에 있는 사람, 음료수 2리터를 컵 6개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을까? 음료수 2리터를 컵 6개 똑같이 나누어 담아야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일단 조금 6개로 나누어 담고 음료수가 남았네? 그러면 다시 조금 붓고 다시 흔들어 보고 음료수 조금 남았네? 다시 조금 올려 붓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큰 사진의 가로는 작은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일까? 아, 여기 가로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넓은 종이를 이 사진으로 빈틈없이 꽉 붙이려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네, 딱 맞게 격자 모양으로 붙이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왼쪽 아래를 볼게요. 철사 1.2m를 0.4m씩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 아, 이 친구는 여기 묶여져 있던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군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예쁜 꽃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쁜 꽃을 만들려면 0.4m씩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철사를 몇 조각씩 잘라서 작품을 만들 때, 또는 음식 같은 거를 나누어 먹어야 될 때, 또는 어떤 배경이나 천 같은 거에 빈틈없이 무언가를 붙여야 될 때, 또는 자를 가지고 어떤 길이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이럴 때 종종 소수의 나눗셈을 사용하죠. 혹시 오게티를 찾았나요? 네, 여기 분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건 이 애교 삼아서 한번 봐주세요. 네, 소수. 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 같나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자연수와 소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릿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번째, 나누고 난 다음에 남는 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철사가 1.2m가 있는데 0.4m씩 자르면 뭐가 남을 거 아닙니까? 남는 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는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수 나누기 소수를 사용할까요? 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런 예시들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복습하느라 수고했고요. 그러면 2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수학 익힘책 19쪽을 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